오늘은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스님이라는 이제 젊은 스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크게 책은 5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기승전결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 가지고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환절기가 있습니다. 환절기. 그래서 총 5가지 챕터로 책이 쓰여져 있는데, 오늘은 계절에 맞게 봄이니까 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기. 인생의 봄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만족은 무언가의 결핍에서 나타납니다. 결핍을 채우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불만족한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것을 하나둘 바꾸면 됩니다. 원대한 꿈과 위대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겠다는 태도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었나요? 나를 괴롭히던 결핍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으로 마음이 채워졌나요?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열망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른 무엇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버킷리스트의 항목을 하나씩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가까워지고, 부와 명예를 성취하고,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자연스레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그곳에는 언제가 닿게 될까?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저 목표를 성취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가자 라고 자신을 위무합니다.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불평하지 않고 그저 만족하면 됩니다. 의지를 갖고 현재 자기 삶을 만족하며 받아들여 보세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가,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니 삶 전반이 진짜일 리 없습니다. 인생의 봄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삶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거짓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진짜 나는 거짓된 나를 없애버립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 가운데 괜찮다고 여겨지는 나를 하나만 찾아보세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과 모습을 가진 나를 말이에요. 설령 그런 내가 작게 여겨지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세요. 그럴 때 나는 현재에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은 참모습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떠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 삶의 씨앗을 말입니다.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누워있을 때의 그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거닐다가 그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이와 대화하다 참모습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삶의 씨앗과 모종을 심는 인생의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진실의 힘. 진실은 참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연결어 맺힌 생명이자 결정체입니다. 다른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진리입니다. 진실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깨달음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진리라는 이름의 권위에 머리를 조아리다 보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되고 내 삶은 사라집니다. 성현의 말씀을 참고하되 내면에 잠재된 진리를 일깨워야 합니다. 진실은 단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참된 내가 이끄는 삶이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행동, 생각은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진실한 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당당하고 자유롭지요. 언행에 진실함이 묻어나면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차립니다. 진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이익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통이 성장의 동력이 되려면.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세상은 고통의 극복으로도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한 곳이지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를 갈고 닦으며 수양하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다사다난하지요. 늘 좋을 수도 없고 늘 나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돌파구는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런 마음은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회피하려 하는지 헤아릴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방황하면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자세에서 해결점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직 때가 아닌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휘청거리더라도 걸어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정면 돌파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세 번째 이야기, 정답 없는 삶의 정답은 당신. 계속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은 도태입니다. 쉬고 있더라도 깨어있기 바랍니다. 고인물로 있다 썩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작을 주저하다 보면 생각만 많아지고 그 생각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야기합니다. 머뭇거리기보다 시도하고 실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오류를 수용해 가면 좋겠습니다. 디테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큰 일은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눈사람 만들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게 보일지라도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소한 것에서 진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큰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큰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섬세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만들어진 큰 것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되면 한다에서 하면 된다로 생각을 전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형편없는 이 직장을 그만두면, 짜증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살을 빼고 나면, 돈을 벌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현재의 불행은 모두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나요? 무엇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관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면 괜찮아지는 길이 아니라 지금 괜찮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랐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또 다른 무엇이 되면 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 조건부 가정법에 행복을 저당 잡히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일단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정 기간 쌓이다 보면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영향력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커다란 무언가를 성취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에서, 관계에서, 삶의 여러 상황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들에서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그 작은 것들이 삶 전체를 일구어 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젊은 스님이라서 이 인생에 대한 지혜를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봄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스토리가 여러 가지라서 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첫째 그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참된 열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되게 좋았습니다. 봄에는 진실, 참된 열매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 무척이나 좋은 비유같이 느껴졌고, 우리 어린 시절, 성인이 되기 전에 꼬꼬마였던 시절, 그리고 학생 시절, 이럴 때 참된 열매에 대한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내가 대신 채워주기 위해서 허덕거리면서 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참된 자신이 무엇이고 자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참된 열매를 심는 시간이 바로 봄이 되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답 없는 삶의 정답은 당신이다. 단락에서 일단 시작을 자꾸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봄에는 무엇이라도 시작을 해보라는 것이죠. 막상 행동은 적고 생각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에 붙들려 살기 쉽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온통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이런 것은 생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잡념이죠, 잡념. 왜냐하면 그런 생각하다가 실제로는 하나도 하지 못하거든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잡념에 휩싸여 있다면 참된 열매를 가을에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봄에 일어나는 이 시간에는 참된 열매의 씨앗을 심는데 생각만 많이 하기보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주 분명해야 되겠지만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가는 것이라면 바로바로 실천에 옮기고 행동하면서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젊은 후배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용기가 부족한 것 아닌가. 물론 아이들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이 이 세상이 참 불안하고 경쟁해야 되고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한 것일 테지만,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이 가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에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봄 이야기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여름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